이 투스카니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피렌체도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프란시스가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뜻밖의 일은 항상 생긴다. 그래서 더욱 놀랍다. 그로 인해 다른 길로 가고 내가 달라진다. 박갑싱의 영화의 문학 13편입니다. 오늘 영화는 투스카니의 태양입니다. 실화가 바탕인 영화입니다. 바람은 남편이 낳는데 이혼을 당하게 되고 집도 빼앗기게 되고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인공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주인공이 여행을 떠난 이유와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떠난 이유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생각하는 여행의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고 가고자 해서 제가 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이때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을 얻고 그의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거였다. 저도 너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영화와 너무 오버랩되기 때문에 영화는 2004년도 영화거든요. 그런데 김영하 작가님은 2019년도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이 영화를 보고 이 책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와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내용도 우리 영화와 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행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를 잊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중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장면을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가 아얀네인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장소입니다. 포지타노입니다. 그런데 옆에 포지타노하고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포지타노 가는 길에 들렸던 식당입니다. 외국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데도 그 더운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레몬 천지죠, 그죠? 레몬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위에 다 레몬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찍은 호텔입니다. 너무 배경이 예뻐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배경지입니다. 투스칸인데 토스카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토스카나 보이시죠? 그리고 투스카니는 이렇게 배경이 훌륭한 장면들 너무 많습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이 투스카니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피렌체도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릉지로 밀과 올리브와 와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장면도 영화 속의 토스카나에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행 가기 몇 년 전에도 봤고 여행 가기 직전에도 봤고 갔다 오고 난 뒤에도 봤습니다. 근데 감독이 누군지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감독은 분명히 여자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드리 웰스라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안 레인 아시죠? 책받침 여신. 우리는 다 알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 패티 역을 맡고 있는 산드라 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캐나다에 부모님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민 2세입니다. 그리고 다이안 레인의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친구입니다. 너무 멋있게 생겼죠. 마르첼로입니다. 마르첼로. 그리고 캐서린, 신비의 여인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밑에는 세 사람은 조연으로 넣으니까 얼굴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프란시스입니다. 교수이자 작가이자 평론가입니다. 평론을 하다 보면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남자 와가지고 프란시스에게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는 출판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프란시스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이자 작가이자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본인이 집을 내줘야 되고 본인이 산 집인데 그리고 위자료도 줘야 되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여자친구가 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학군이 좋다고 이 집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화 바탕이니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이사를 가면서 어떤 물건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 책상,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책이 들이는 상자 3개만 옮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행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상처난 물건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진 프랜시스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그나마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시작이 케이크와 샴페인이니 끝도 같아야지 하면서 친구들이 이혼을 축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 케이크 위에 글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예, 자유입니다. 친구의 자유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친구가 투스카니 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여행 갈 기운조차도 없었습니다. 친구 패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야 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소설을 구상할 수도 있잖아. 가끔 속이 텅 비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어져.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길로 갈지 결정을 해야만 할 때가 있다고. 끝내고 물러설 일이 아니야. 이렇게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티켓도 주면서 같이 조언을 해주는 친구. 정말 이런 친구가 진정한 찐 친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스카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멋있죠. 저 버스 안에 지금 프랜시스가 타고 있습니다. 와인을 더 드실 분 하면서 안에서는 거의 뭐 파티 분위기입니다. 이 장면도 너무 멋있죠. 코르토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코르토나는 중세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영화의 상징인 해바라기입니다. 태양을 상징하고 있죠. 이 가이드 모두 꽃을 따라오세요 하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대성당도 보게 되고 여기는 어딜까요? 예, 시장입니다. 프랜시스는 시장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고 또 기운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캐서린이라고 앞에 소개해드렸죠. 그죠? 신비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도 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 여자의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프랜시스가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또 한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코르토나 지역 전망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에게 글을 잘 쓰냐고 물어봅니다. 프랜시스는 당연히 글을 잘 쓰죠. 작가인데. 그래서 엽서에다 글을 써줍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의도죠. 이 남자의 생각이 아니고 프랜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 와가지고 프랜시스는 굉장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코르토나의 시장에 서는 날이에요. 광장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모두들 반갑게 맞아줍니다. 세상의 모든 미사어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흥겨움의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지만 이탈리아인의 신명은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시장서 산 미지근한 포도에선 보랏빛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향기조차 보랏빛이에요. 여기서 오래 머무르고 싶지만 종소리가 시간을 재촉하네요. 딩동댕. 여기서 종소리는 딩동이 아닙니다. 이 기분을 함께 느끼고 싶네요. 안녕히 편지를 써줬는데 이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반전이죠. 엄마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잘 쓸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믿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엽서를 그냥 두고 가버립니다. 화를 내면서. 이거는 지금 프랜시스의 기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게 됩니다. 보레마솔레. 이게 부동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사라졌던 신비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이지만 수리해서 잘못되니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그건 망상입니다. 저는 내일 출발합니다 하면서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망상도 좋은 거라고. 지붕도 너무 멋있죠. 중세도시의 느낌을 볼 수 있는 코르토나였습니다.
이제 이 코르토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보았던 브라마솔레라는 집을 보게 됩니다. 순간 차를 세우러 갑니다. 갑자기 내려서 끌리듯이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가 프린시스 얼굴에 똥을 쌌습니다. 비둘기가 똥을 싸는 것은 길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집을. 프린시스에게 집을 판매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미국 사람인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300년이나 된 집이니 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폴란드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하면서도 밤에 잠을 자는데 뻥개 천둥치고 이상한 벌레 들어오고 부엉이가 들어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혼자 놀기의 진수를 터득하고 있다. 근데 어디서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술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뒷마당. 그 술집은 우리 집 뒷마당에 있다. 이 장면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혼자 놀기 진수를 터득하면서 나만의 술집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폴란드인 인부와 동네 소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 프린시스가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따뜻한 정을 느끼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계속 나타납니다. 아마 행복이 뭔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약간 신비의 여인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자는 날 행복하게 하고 아이스크림은 내 인생을 바꿔주었죠. 아이스크림 때문에 나의 페페를 만나게 되었죠. 그분은 위대한 감독이어서 훌륭한 조언자셨어요. 그땐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페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구나. 넌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처럼 살아라. 절대 동심을 잃지 말아라. 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왜 이 집을 사서 이 고생을 하면서 집수리를 하는가? 이혼을 당해도 죽지는 않네?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혼 당했다고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기 전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이분 아까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와서 뱀을 잡아줍니다. 프린시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왜 이 집을 샀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 지역엔 비엔나와 베니스를 잇는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차가 다니기도 전에 철도부터 만들었어요. 언젠가 기차가 들어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티니 씨는 이렇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우울한 프랜시스가 캐서린을 찾아갔습니다. 캐서린이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난 무당벌레를 잡기 위해 애쓴 적이 있어.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잔디밭에 잠이 들었지. 깨어나 보니 몸 전체에 무당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집수리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준비해놓고 기다리면은 무당벌레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무당벌레는 찾을 수 없었는데 기다리니까 나타났다. 여기서 무당벌레는 사랑, 꿈, 희망 같았습니다. 이렇게 꿀꿀할 때는 여행을 또 갑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다이안 레인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남자들이 보고 장난을 칩니다. 아가씨 아가씨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프랜시스가 앞에 있는 남자 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애인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두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되나요? 프랜시스가 조명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마르첼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조명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데려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여드립니다. 포지타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물어봅니다. 지금 자극 걸고 있는 거죠. 술을 만드는 방법하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뒷날 아침에 여기 서 있는 프랜시스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났던 절망에 빠져있던 장면과 지금 장면은 너무나 다르죠.
무당벌레가 아주 많이 올라왔다고 개설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PT가 찾아오게 됩니다. 미리 말하면 오지 말랄까봐 연락 없이 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날 버렸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동성입니다. 어느덧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집이 완성이 되어도 너무 허전하고 힘들고 마르첼로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사야 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 장면에 또 반했습니다. 포지타노로 가고 있는 장면인데 경찰도 도와줍니다. 경찰도 순간 프랜시스에게 반했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마르첼로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르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너무 명장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너무 반가운 거죠. 반가운데 뒤에서 누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보 뭐 늦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프랜시스는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너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말도 잘합니다. 우리 일을 후회하나요? 이런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해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 와서 누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순수한 동심을 잃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프랜시스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또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두 사람의 연애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부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남자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노동자이고 벌이도 변변치 않습니다. 딸을 내어주고 싶지가 않는 거죠. 가족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프랜시스가 가족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찡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프랜시스가 이렇게 감동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프랜시스의 집입니다. 결혼식 뒤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고 많은 남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마티니도 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손이 보이죠? 무당벌레네요 하면서 무당벌레를 잡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 남자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이 사람입니다. 프랜시스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제 책을 평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 중 가장 멋진 혹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덕분에 다른 책을 쓸 수 있었어요. 투스카니를 여행하던 중에 여기에 선생님이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래서 더욱 놀랍다. 뜻밖의 일은 항상 생긴다. 그로 인해 다른 길로 가고 내가 달라진다. 결국 비엔나와 베니스에 기차가 다니게 되었다. 프랜시스가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뜻밖의 일은 항상 생긴다. 그래서 더욱 놀랍다. 그로 인해 다른 길로 가고 내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인생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